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이번 주잖아요. 이게 지난주고, 그러면 요 뒤로 가보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난 월이네요. 이번 달 월이고, 이게 10월이고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주간 하락을 했어요. 이거 제가 주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랬네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올랐는데, 이전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랬냐? 이게 지금 연준이 금리 인플레이션이 지금 안정화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즉 50bp 비컷을 했고 요번에 25bp 그죠? 총 75bp를 지금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이 금리 인하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7%대까지 떨어졌죠. 지금 4.3%까지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에서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과 이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같이 연동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미국의 경기 상황이나 또는 금융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를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감세를 해요. 일단 첫 번째 감세를 해. 그리고 관세를 올려. 그럼 관세를 올리면 수입과가 오를 거고, 그리고 감세해서 기업들한테 또 금리 인하를 하고, 그래서 또 감세 정책도 쓰고, 그러면 현금 여력이 더 생기고, 그러면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보면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2위로 막 치고 올라가면서 110을 넘어가면서 2022년처럼 그렇게 올라가면서 트럼프 정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제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선거 이벤트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을 선반영하면서 수급적 선례화를 치른 거죠. 여긴 다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장에는 유가 시장에도 그렇고 환율 시장도 채권 시장도 그렇고 다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극대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할 거냐를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봤을 때 2016년도 여러분 보실래요? 2016년도 11월에 욕이지 않습니까? 이 10월, 11월 욕이네요. 요때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잖아요. 그리고 나서 환율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2개월 동안 올랐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막상 취임을 한 2017년 1월서부터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약달러와 낮은 금리와 약달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업인이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기업을 위해서는 약달러와 그리고 낮은 금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1년 동안. 지금도 똑같이 그 정책을 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원하는 건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되게 이해상충되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약달러와 그리고 낮은 금리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막 요구할 거예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막 요구할 겁니다. 더 빨리 내려라, 많이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는 그 말을 그냥 굳이 듣지는 않겠죠. 그런데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릴 겁니다. 왜? 미국의 경기 둔화를 바라보고 있고 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도표상으로도 내년에 100bp 금리 인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금리도 내리고 그리고 달러도 거기 따라서 떨어지는 거를 트럼프는 원하는데 그런데 정책은 그렇지 않은 반환 정책, 감세 정책이나 고관세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트럼프가 되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관세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는 말하고 있냐면 대규모로 석유, 가스를 시추해서
기본적인 인프라에 있는 에너지의 물가를 확 낮출 거다. 실제로 그때도 2016년도 1기에도 그랬습니다. 그걸 낮춰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1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다 했지만 정유화학은 되게 수혜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익률은 좋지 않았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한번 우리 3프로 TV에서 이거 보여드렸는데요. 트럼프 1기 2017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산업별 수익률을 봤더니 IT가 63% 올랐고 자유소비자 51%, 헬스케어 41% 올랐는데 에너지는 마이너스 65%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유가를 낮추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똑같이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환경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다르지만 다른 것들을 상수로 놓고 정책만 놓고 보면 지금 10월이고 이게 11월이에요. 이 상태로 가다가 과거와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때 정책의 변화를 트럼프의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때로 끌려갔거든요. 그럼 얘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지금 선거가 얼마 끝나서 일주일뿐이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짧으면 한 1, 2주, 길면 12월 중순 한 달 정도 위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아래로 다시 떨어지고 그리고 트럼프는 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원화가 지금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니면 밑에 이 박스권에 있느냐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시장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를 돌파하지 않고 이쯤 가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1,400원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해요. 이 상황이면. 근데 외국인들이 이 매도가 이게 올라가면서 파는 게 아니고 멈추는 현상이 나타나면, 왜냐면 여기 트레이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나 미국의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본다면 우리의 환율 역시도 이 1,400원, 1,450원에서 시장을 괴롭히다가 다시 이 1,300원 근처로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지수하고 똑같이 얘기해 본다면 우리 지수는 이런 거죠. 지금은 밑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깨고 내려가서 예전처럼 여기가 2,300이고 여기가 2,300이에요. 그 다음에 2,200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2,400원 어떤 기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2,500원 만약에 깨면 지수를 환율 때문에 팍 밀릴 수 있지 않겠냐라고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럴 확률상 이 근처에서 시장을 그냥 괴롭히는 거죠. 환율이 패시브 자금이 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약간 방향을 잡는 이런 흐름이 지금부터 여태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장을 봤지 않습니까? 버퍼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보자라 그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보자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게 지금은 시나리오잖아요.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하고 미리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항상 거래를 이렇게 될 개연성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생각해 두고 딱 그런 조짐이 보이면 그때 가서 내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으로 내가 신규 매수하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하든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이번 주까지는 좀 더 관망하면서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